코리아라고 적힌 은색 칩. 국내 AI 스타트업이 설계한 AI 반도체입니다. 작동 원리가 인간의 뇌와 비슷해 신경망 처리 장치 NPU라고 불립니다. NPU는 AI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AI 반도체로 평가됩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일본 도쿄에 첫 해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문서 처리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 업체도 지난달 일본인을 법인장으로 영입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AI 기업들이 이렇게 일본에 진출하는 건 아마존과 MS, 오픈 AI 같은 미국 빅테크가 일본 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일본이 아시아 AI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WS, 구글 이런 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일본 내수 수요 플러스 아시아 전체의 트래픽을 보고 만드는 거여서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본선전 진출의 의미가 가장 크고요.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는데 AI 시대마저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에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AI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잘 조성된 게 한국의 큰 장점이라 한다면은 일본은 반대해서 탑다운으로 이제 일본 정부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자본을 통 크게 투자하고 일본의 AI 시장 규모는 올해 약 11조 8천억 원에서 2030년 약 53조 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걸로 전망됩니다. 일본이 문서 관련 시장이 한국보다 10배 이상이 큽니다. 소프트에 대한 K도 기본도 많이 하는 굉장히 좋고 큰 시장입니다. 기초과학은 물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AI 시장에선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다는 점도 국내 AI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 조국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金魚になりたいのかなりたくないのかと日本よ目覚めよとなんで使ってないんだと 사실 이 사람은 뼛속까지 일본인이에요. 정말 일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하는 걸까?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있어서는 소프트뱅크가 전략물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2023년 프레젠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폰이요 메자메요 킹견이 나리따이노카 킹견이 나루노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요 눈을 떠라 금붕어가 되고 싶은 거냐. 근데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10년 뒤에 AI는 인간 두뇌의 10배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10,000배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인간 두뇌의 10,000분의 1이 금붕어이다.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AI와 인간의 차이는 지금 인간과 금붕어의 차이다. 청중들 수천 명 앞에서 일본이여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조용하거든요. 다 이게 막 울림이 있는 거야.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기업가라고 생각을 했고 2010년대는 투자가구나. 정말 돈 벌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은 혁명가인가? 사실 돈을 생각하면 지금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명성은 충분하죠. 그런데 손정희 회장이 하고 있는 모든 AI 투자는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오픈 AI가 선두에 있을 거란 보장이 없는데 오픈 AI에 완전히 몰빵을 하고 있죠. And you told me, oh Masa, go for 200. Now I came back with 500. 과연 저게 맞는 건가? 설명이 안 돼요. 중국의 딥식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거대 자본과 리소스를 갖고 있지 않는 기업도 AI를 개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투자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하는 걸까? 왜 하는 걸까요? 우리는 손정희 회장이 제일교포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생각하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손정희 회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다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뼛속까지 일본인이에요. 정말 일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조국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는 AI가 누가 개발하든지 간에 AI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치 동맹들과 함께 AI 인프라를 구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기술 주도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IT 혁명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이 됐는데 AI 혁명만큼은 제대로 올라타겠다. 완전히 그 시각이 바뀌어서 AI가 누가 개발하든지 아니고 내가 개발해야 하는 게 중요하구나. 자국의 이 미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지금 일본 정부의 핵심 전략이고, 그런데 왜 미니 생태계냐? 지금 AI는 AI 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손해다 이익이다라고 따질 만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얼마 손해가 나더라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자국 내 AI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나중에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핵심 전략에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가장 핵심 기업인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일본형 생성형 AI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에서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라인야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2022년 11월에 이 챗GPT 열풍이 있고 나서 2023년에 바로 이제 기술진들을 다 모읍니다. 손정희 회장이. 그래서 미션을 내리죠. 일본어 기반의 생성형 AI를 만들어라. 그게 2023년 10월에 시작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기술자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일본어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만들려면 일본어에 관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라인야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금 1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는 2억 명인데 일본어 유저들이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소프트뱅크 그룹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프트뱅크가 직접 AI 개발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2023년 이전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기업들과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AI를 공동 개발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라인의 데이터 이슈와도 연결이 돼 있나요? 연결이 됩니다. 소프트뱅크가 직접 AI 개발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그 관점이 라인야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이 전과 후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업이었던 거죠. 소프트뱅크의 AI 전략은 이제 전방위적 양면 작전. 전방위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AI의 그 산업이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 기반의 생성형 AI를 만드는 거, LLM을 개발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를 만드는 것까지, 이 과정을 전부 다 소프트뱅크가 도맡아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인데 양면 작전. 지금 소프트뱅크의 힘으로는 이걸 당장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로부터 GPU라는 거를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의 관계를 협력하면서 두텁게 만드는 게 우선은 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들 기업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I 반도체를 만들면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직접 만들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만드는 게 지금 이 양면 작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 2월 3일 손정희 회장하고 오픈AI의 샘 알트먼이 공동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손에 이제 크리스탈 구슬, 수정 구슬을 들고서 프레젠테이션을 막 해요.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이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를 하나씩 다 도입할 것이다. 그러면 천지가 개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뱅크 그룹하고 오픈AI가 5대5 지분으로 SB 오픈AI 재팬이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합작 법인이 이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를 일본 기업에게 독점 공급하는, 일단은 소프트뱅크가 본보기로 우리 그룹부터 도입하겠다. 엄청 비쌉니다. 연간 30억 달러가 됩니다. 30억 달러면 4조가 넘는 돈이죠. 일단 100개만 팔아보겠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일본에는요 SIR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다 외주를 줍니다. IT 인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런 문제가 많아요. 뭐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SIR 상이 올 때까지, SIR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이 SIR가 있으면 이제 뭐 IT 혁명이다, AI 혁명이다, 이거는 이제 저 바깥에 태풍이 불어도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AI 도입되면 그때 가서 SIR한테 돈 좀 더 주면 되지 뭐, 이렇게 기업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SIR의 존재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AI 시스템 도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를 do입하는 순간 SIR의 일이 없어집니다. 자체적으로 AI 에이전트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ですからこれは全てのマーケティングだとか技術だとか財務だとか法務人事ありとあらゆるところのデータを全部一括して入れるとクリスタル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본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일본 기업들이 업무 방식의 혁신이 일어나서 지금은 AI 발전의 가장 변방에 일본이 있는데 AI 에이전트를 일본 기업들이 도입하는 순간 AI 발전의 최전선에 일본 사회와 일본 기업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AI 퀀텀 점프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나 꿈 같은 주장이긴 하지만, 뭐 손정희라는 인간 자체가 항상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근데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글로벌하게는 스타게이트를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AI 인프라를 깔겠다는 거고, 일본 국내에는 일본판 스타게이트인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일본 모든 기업들의 AI 에이전트를 보급하겠다.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의 큰 그림인 거죠. 그런데 이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아요. 오픈 AI도 지금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 나고 있죠. 지금 오픈 AI는 2023년부터 28년까지 영업 손실이 한 440억 달러 되고 2026년에 손실 규모가 뭐 140억 달러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2029년은 돼야 흑자가 될지 말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을 언제 버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마지막 그 퍼즐이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로봇 산업이 꽤 발전해 있는 나라죠.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죠. I am passionate about AI robotics. So each of us should have our own personal agents. AI와 로봇을 결합시키는 단계가 되면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로봇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족보행 로봇을 만드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현대가 한 80% 가지고 있고 소프트뱅크가 20%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손정희의 이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성공하면 엄청나게 AI 퀀텀 점프, 일본 기업과 일본 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손정희 회장은 완전히 지금 AI 전략을 all or nothing, 뭐 아니면 도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미 뭐 미국과 중국은 이미 AI 개발에 있어서 넘사벽, 특히 미국은 넘사벽이고요. 일본은 뭐 그 다음 그룹에 있을 정도인데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냐, 주변에서 그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픈 AI를 이길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수십 년 동안 세상이 바뀔 때마다 일본은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근데 자기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다. 늦은 건 알지만 지금 하지 않는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픈 AI를 뭐 이기겠다. 뭐 일본이 AI 기술 패권으로 미중을 따라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있어서도 일본에 있어서도 경제안보상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고 손해보는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자국 내 AI 생태계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를 얼마나 확보하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GPU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H100이라는 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에 뭐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 정도 하는데 데이터 센터 한 개를 짓는데 적게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GPU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GPU가 비싸서 문제가 아니고 물량이 얼마 안 돼서 돈을 싸들고 가도 잘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 본사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비가 중요한데 일본에서 작년 재작년에 엔비디아 GPU 조달 작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삼고초려까지는 아니고 또 이제 이고초려를 했어요. 2023년 7월에 경제산업성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그 산타클라라가 엔비디아 본사가 있는데 본사까지 갔습니다. 가서 2024년에 발매하는 최신 GPU를 일본에 우선 공급해달라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그렇게 하는 정부가 한두 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알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4개월 뒤에 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대규모로 오전에는 경산성에서 찾아가서 조르고 오후에는 이제 기업들이 다 찾아갔어요. 소프트뱅크하고 사쿠라 인터넷이라는 기업이 가서 또 똑같이 졸랐습니다. 내년에 발매하는 신제품 GPU는 일본에 우선 공급해달라.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자꾸 찾아가서 졸라서 그런지 어떤지 젠슨 황의 마음을 움직여서 2024년에 새로 나오는 GPU는 일본에 우선 공급하겠다. 물론 이게 뭐 구두 약속이지만 어쨌든 일본의 정부와 기업들이 보여준 성의에 대해서 젠슨 황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돈은 어떡하냐? 기업들이 GPU를 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GPU 구매라면 일본 정부가 최대 절반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 기업들 전체 GPU 구매에 쓴 돈이 4,500억 엔인데 이 중에 1,641억 엔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을 했죠. 이렇게 한 이유는 경제산업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GPU는 계산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물자다. 그러니까 지금 GPU가 일본에 있어서는 경제안보에 가장 필요한 전략물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세 개 기업이 중점적으로 혜택을 입었는데 소프트뱅크하고 KDDI하고 사쿠라 인터넷이라는 세 개 기업입니다. 작년에 우리 꼴찌했잖아. 재작년에도 꼴찌한 거 알지? 올해는 무조건 꼴찌하면 안 돼. 야, 제일 잘 뛰는 애 4명 나와.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본에서는 AI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손정희 같은 기업가가 일본의 미래를 얘기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소프트뱅크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얻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손정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손정희가 일본에 있음에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손정희의 도박으로 소프트뱅크는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망해도 일본은 살릴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전 세계 빅테크들의 투자처가 되고 이러면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은 망할지언정 일본은 재도약의 어떤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지금 이 손정희의 말도 안 되는 도전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손정희라는 사람이 지구상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는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서 혁명가 소리를 들을 만한 분이 몇 분 정도 계실까? 한국을 한번 내 족을 어떻게 바꿔보겠다.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까지는 아니어도 도전하고 혁명가 소리를 들을 만한 분이 현재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손정희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일본과 목표는 비슷합니다. 자국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이 대기업들을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본 정부의 역할, 손정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